이 영상 시리즈에서는 1942년 11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최대 판도에 이르렀을 때 이곳 동부 뉴기니에서 일본군을 몰아내려는 미군, 호주군과 부나고나로 대표되는 북쪽 해안의 근거지를 지키려는 일본군과의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 참가하는 호주군의 주력은 육군 제7사단의 제16여단과 제25여단이었는데요. 호주군과 같이 싸운 미군은 제32보병사단을 동원했습니다. 원래 32사단은 미국 위스콘신과 미시간주의 주방위군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2사단은 역사가 깊어서 1차 대전 당시 유럽 전선에도 참전했었고 이때 혁혁한 전과를 세워서 프랑스에까지 이름이 많이 났다고 하는데요. 32사단 사단마크의 가로줄은 독일군 전선을 뜻하고 화살표는 독일군 전선을 용감하게 뚫고 가는 32사단을 뜻한다고 합니다. 32사단에서는 1차 대전 때 전부 합쳐 13,261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원래 32사단은 1차 대전 이후 소규모로 거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부대였다가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이때 32사단장은 에드윈 하딩 육군 소장이었는데 원래 이 부대는 유럽 전선으로 보내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에 있는 뉴저지까지 보내졌는데 태평양 전쟁이 진행되면서 호주에서는 일본군이 본토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중해와 북아프리카에 가 있던 호주군을 다시 불러오게 하기 위해 미국, 영국과 협상합니다. 하지만 파병되었던 호주군 6, 7, 9사단 중 6, 7사단 2개만 귀국을 하게 되고 9사단은 1943년이 되어서야 귀국하기 시작합니다. 늦게 오는 9사단의 공백을 협의 끝에 미군 32사단이 메우기로 하고 1942년 3월 25일에 태평양 전선으로 이동을 통보받은 32사단은 3주 안에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수송선에 탑승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때는 에드윈 하딩 소장이 32사단장으로 새로 취임한 지 6주도 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32사단은) 1942년 4월 22일에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호주로 향하는데 모자라는 병력 수를 채우려고 갓 신병 교육대를 마친 병력 3,000명을 받습니다. 출발을 서두르느라 당시 M1 카빈을 받았어야 할 인원들도 이걸 제대로 받지 못하고 2배나 더 무거운 M1 게런들을 받고 출발해야 했습니다. 32사단은 사진에 이 두 척을 포함한 수송선단에 몸을 싣고 23일간의 항해 끝에 남태평양을 거쳐 1942년 5월 14일 호주 포트 애덜레이드에 도착했습니다. 호주에 도착한 제32보병사단은 126, 127, 그리고 128 보병연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도 일이 잘 풀린 것은 아니었는데요. 호주에 오자마자 32사단은 모자란 훈련을 채우는 것 대신에 자신들이 이용할 진지를 구축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진지가 완성되고 얼마 안 있어 다시 북쪽으로 이동해 또 진지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이 당시 32사단이 받은 훈련은 전부 호주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 집중되어 있었고 자신들이 곧 일본군과 싸우게 될 뉴기니 정글에 대한 대비는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군과 호주군이 코코다 트랙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던 1942년 9월에도 미군 지휘부에서는 32사단이 전투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1942년 2월에 미 육군은 새로 편성된 보병 부대가 실전에 투입되는 데에는 44주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942년 9월에 32사단은 미국에서도 호주에서도 훈련이 부족해서 전체 훈련 기간을 합치면 2, 3개월 정도라고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도 32사단의 투입을 서두르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뉴기니 지역 연합군을 지휘하던 메가더 대장이었습니다. 호주를 바라보는 포트 모레스비를 노리는 일본군을 상대하기 위해 보낼 미군 병력은
사실상 32사단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32사단 병력 중 일단 126년대와 128년대가 먼저 뉴기니에 도착하는데 이날이 1942년 9월 28일이었습니다. 127년대의 파견은 좀 늦어져서 12월이나 되어서야 뉴기니에 도착합니다. 또한 뉴기니로 옮겨지기 직전에 미군은 호주군의 코코다 트랙 전투에서 정보를 얻어 호주 브리즈번에 있는 세탁소에서 카키색 군복을 전부 정글 위장색인 초록색으로 염색합니다. 그렇다면 맥아더 장군은 왜 이렇게 서둘러서 작전을 시작하려고 했을까요? 코코다 트랙에서 반격이 시작된 10월 초만 하더라도 과달카날에서는 계속 격전이 진행 중이었고 미 해병대와 미 해군이 과달카날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일본군을 뉴기니 북쪽 해안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전에 과달카날이 일본에 넘어가고 일본군이 지원 병력을 또 다른 전투가 벌어지는 뉴기니 북쪽 해안으로 보낸다면 공격하는 미군과 호주군이 큰 위기에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아더 장군은 호주 육군 총사령관 토머스 블레이미 대장에게 일본군 증원부대가 왔을 때 미군이 고립되는 등의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투지역에서 미군이 안전하게 퇴각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군이 코코다 트랙에서 퇴각하던 당시가 반격하는 데는 절호의 기회여서 결국 제대로 준비가 안 된 32사단을 빨리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지도는 이전 영상에 나왔던 연합군의 부나고나 공격 최초의 작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전투가 벌어졌던 코코다 트랙을 통해 접근하는 루트는 주로 호주군이 맡았고 미군은 이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접근하기로 하고 먼저 오른쪽에 소수의 선발대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이쪽 루트로는 대규모 병력이 이동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왼쪽 루트로 간 선발대는 이 길로 부대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고합니다. 미군 지휘부는 일단 126년대 2대대를 이 루트를 통해 중간 지점인 자우레까지 보내기로 합니다. 해안가의 카파카파에서 출발하는 이 루트는 총 길이가 약 135km로 만만치 않은 정도였습니다. 출발일은 1942년 10월 6일이었고 참가한 126년대 2대대 병력은 약 900명이었습니다. 126년대 2대대는 포트 모레스비에서 내려와 본격적으로 이 루트에 진입했습니다. 행군의 첫 번째 단계는 이 지형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에는 126년대 2대대 미군이 벤텀집을 타고 남쪽 부근의 어느 강을 건너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위로는 점점 지형이 험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험준한 산악지대를 통과하면서 열대성 스콜에 푹 젖은 병사들은 금방 체력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떤 부대는 비탈길을 내려오다 잘못해서 600m 거리를 40분 만에 미끄러져 내려왔고 다시 원위치로 거의 기다시피 해서 올라가는데 8시간 정도가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진하면서 체력이 떨어져 탄약 일부를 포함 무거운 물건을 거의 전부 버린 병사들은 이런 정글을 뚫고 가는데 꼭 필요한 마체테도 없는 상태였고 비에 젖으면서도 우비도 버리고 모기에 시달리면서도 모기장까지 전부 버리면서 행군했습니다. 또한 뉴기니에 오기 전에 군복을 염색했던 염료가 땀 흡수와 공기 투과를 완전히 막아서 병사들은 심한 피부병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된 것은 식량 문제였습니다. 지금 시점인 1942년 10월에는 미국에서 군인용으로 이미 C레션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스킷, 각설탕 3개, 초콜릿 퍼지, 인스턴트 커피가 나와 있습니다. C레션 M 유닛은 식사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고기와 야채 해쉬, 콩, 야채 스튜 이렇게 3종류가 있고 1943년에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정글에서 전진하고 있는 126년대 병력들은 이 식량을 가져오지 못하고 전혀 다른 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급한 준비로 제대로 보급 물자를 가지고 오지 못한 미군 32사단은 식량을 미군 식량이 아닌 주로 호주군 식량을 이용했는데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군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생긴 딱딱한 비스킷류와 콘비프라고 알려져 있는 분리비프 통조림, 그리고 약간의 쌀이 전부였습니다. 이 고기 통조림은 항공기에서 투하되다가 깨져서 금방 상하기도 했고, 혹시 이렇게 생긴 피쉬오일, 오메가3 알약을 드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상당히 특이한 냄새가 있는데요. 당시 증언에 의하면 이 콘비프 통조림에서 이런 피쉬오일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병사들이 취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오후마다 쏟아지는 호우로 습도가 높아 불을 피우는데 2-3시간씩 걸리기도 해서 병사들은 제대로 데워지지 않은 통조림을 부패하기 쉬운 상황에서 먹어야 해서 나중에 가면 거의 모든 인원이 극심한 이질에 시달렸다고 기록에 전해옵니다. 정글 행군에 대해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한 미육군 32사단 126년대 2대대 병사들은 코코다 트랙에서 호주군이, 과달카날에서 일본군이 겪었던 극심한 고통을 그대로 똑같이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미군 32사단 126년대 2대대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뚫으면서 일본군에 접근하고 있을 때 코코다 트랙에서 전투를 벌였던 호주군도 해안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나머지 부대는 활주로 부지가 발견돼 126년대 2대대가 했던 고생은 하지 않고 수송기를 타고 비교적 편하게 전투 지역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분하고나 지역을 지키는 일본군도 지쳐있긴 마찬가지였는데요. 역시 오랜 기간 전투를 한 호주군과 아까 살펴본 대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미군, 배수진을 친 일본군과 미군 호주군과의 전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분하고나 탈환전은 다른 시리즈에 비해 길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럼 이 전투의 본격적인 진행 상황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